또 만났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이 지방분권,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건데요. 예, 예. 아, 새로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8시 반쯤에 일단 예고편으로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지방분권이 왜 이게 문제인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삭제됩니다. 시장 경제도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삭제됩니다. 그래서 중국식 플러스 북한식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가 됐다. 그거는 그날부터 태극기는 내려지고 북한 인공기가 남한 전역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이죠. 박원순이 분명히 얘기했죠. 광화문 앞에서 김일성이를 찬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 북한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든다. 그러면 북한 인공기 날리는 것도 가능하죠. 예. 더더구나 지방분권 개헌이 완성되면 서울시장은 하나의 일국의 대통령과 같아요.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무슨 회의 같은데 그냥 참관인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울시장 자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자기가 직권으로 야 인공기 개양해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어요. 중앙정부의 권력은요 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중앙정부 권력이 더 강해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지방분권의 모든 아까 좀 전에 전화하신 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냐면은 각 지방분권 자치단체에 경찰력을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경찰력을 배치하고 입법권도 가져갈 거예요. 모든 국가가 하던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청와대에 있는 그 땅을 이거 서울시 땅이니까 청와대 이사 가라. 그럼 청와대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힘이 없어집니다. 서울시장이 너 이사 가, 딴 데로. 뭐 세종시로 가든 저기 제주도로 가든 딴 데로 가. 그래서 쫓아냈는데 세종시에서 야 저기 청와대 오지 마. 니네 딴 데로 가. 그러면 청와대 어디로 못 가요 이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말은요. 이거 오히려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 반영을 지금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면 인공기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멸망의 날이라고 할 수도 과격하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멸망했다고 뭐 학교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막 무너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방분권이 되면서 뭐가 사라지느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60년 동안 경제 기적과 정치 발전을 이뤘던 이 대한민국 정신이 죽습니다. 몸뚱아리는 있지만 대한민국 정신이 죽습니다. 그날로.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이가 완벽하게 북한을 통제한 하나의 거대 국가로 남고, 이 남한은 30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하나의 대통령이 되는 30개의 작은 국가들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30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한 개의 국가, 경기도도 하나의 국가, 제주도도 하나의 국가, 세종시도 하나의 국가, 충청남도도 국가, 충청북도도 국가, 무슨 뭐 대전광역시도 국가, 부산도 국가, 다 국가예요, 이게요. 그럼 북한은 하나의 대국인데 남한은 30개의 소국으로 분열됐다?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지방 분권 추진하는 단체들을 보면 지금 한 10개 단체가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뭐 지방 분권 개헌 국민회의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4개가 언론 단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가 시도 자치단체장 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분권을 하면 누가 신분 상승이 되냐? 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이 다 되는 거예요. 30명이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추진하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이 국민회의에서 지방 분권 뭐 요약문인가 그 목적문 여기에 보면은 지방 분권의 예로 스위스를 듭니다. 미국과 스위스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스위스를 찾아봤어요. 정말 스위스가 지금 지방 분권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스위스가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는지, 스위스의 그 지방 분권 현실은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스위스의 상하원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 분권으로 나눠졌는데 이 연방의 상하원 의원이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이죠. 전부 시간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처럼 그 완벽한 직업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 스위스는 임시직이에요. 의원이. 그래서 평상시는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직이 직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그 일이에요. 스위스 의원들은 사무실도 없고요. 비서도 없고 금배지도 없습니다. 이 사람 그 의원들 개인은 월 평균 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고용하면은 25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럼 이게 1년에 합치면 얼마냐면은 스위스 국회의원 1인당 9천만 원인데 스위스 1인당 평균 국민 소득이 9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 1인당 소득 9천만 원하고 스위스 국회의원 연봉이 같습니다. 그냥. 예.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국회의원 한 명과 사무실 운영하고 비서들 많고 보좌진 많죠. 그래서 국회의원 하나에 딸린 돈이 7억 원이 1년에 나갑니다. 7억 원. 그럼 한국의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은 얼마냐? 3천만 원. 스위스처럼 하려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전부 해서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7억 원을 받아요. 1인당 국민 평균 소득의 23배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어요. 왜 이런 거는 안 배우는지 몰라요. 스위스처럼 하자면서요. 이 사람들아. 그러면 스위스는 1인당 국민 소득 9천만 원과 똑같은 연봉을 국회의원들이 받는데 그럼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소득 3천만 원이니까 국회의원 니들도 3천만 원만 받아야지. 왜 이런 건 7억 원씩 받냐 이거야. 이런 것 좀 배우란 말이야. 이런 거는 안 배우고 스위스가 지방 분권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방 분권 내용 봤어. 스위스의 지방 분권 법률을 봤더니 스위스 지방 분권 헌법에는 자유시장 경제를 써 있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헌법 정신이 거기에 있어. 그리고 스위스는 북쪽에 공산국가가 없어. 미국 얘도 니들이 들었는데 미국도 연방제 한다고 참 잘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한국 하면 된다고 니들이 미국도 끄집어 들었는데 미국에는 공산주의자는 다 구속시켜. 미국은. 그리고 미국에도 역시 북쪽에 북한이 없어. 캐나다가 있지. 그리고 미국 헌법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각 주의 주 법에도 그렇고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데 니네들은 지방 분권 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빼고 있잖아. 자유민주주의 빼고 있잖아. 시장 경제 빼고 있잖아. 지방 분권에 대한 핵심적인 정신은 다 빼버리고 말만 갖다 쓰고 있잖아. 내용은 다 중국식, 북한식 국가사회주의고. 그러니까 지방 분권 이거는 사기치는 거다. 사기치는 거. 중앙집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방 분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앙집권이 너무 문제가 많았다. 그 예로 드는 것이 2015년 국정교과서 문제로 나라가 부동강 났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국정교과서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없어져야 이런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게 안 생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2015년에 국정교과서 만들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는 개별 출판사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 만들기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70, 80%가 편향되게 좌편향의 역사책이었었어요. 다양성도 없었어요. 출판사의 창의성이 반영된 거 없었어요. 이미 그러한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지방자치에 맡기면 무슨 창의성이 개발되고 다양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거짓말이죠. 우리은행에서 북한 인공기 달력을 만드는 거 말이죠. 이거는 테스트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균처럼 대한민국 현재 이 인공기 달력으로 한번 바이러스 침투 하나 해줘 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지 이 바이러스에 그래도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한번 우리 은행에서 북한 인공기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국정교과서를 지방자치에 맡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방자치에서 교과서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손 못 대요. 그럼 지방정부에서 인공기 만들면 되는 거죠. 지방정부에서 역사교과서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럼 거기다가 인공기 집어넣으면은 누가 터치가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터치가 안 돼요. 왜? 지방 분권이 돼서 지방의 100% 대통령들이 그 지방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어요. 교육감도. 그럼 교육감이 좌빨 교육감으로 됐다. 그러면 지령을 내리면 되죠.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초, 중, 고등학교에 인공기 개양해라.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인공기 다 개양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 분권의 핵심인 거죠. 지방이 모든 권한을 갖는 거. 중앙정부는 완전히 힘을 빼는 겁니다. 그게. 교육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빨갱이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교조 선생들이 교육을 시키죠. 지금 이 정교조 교사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오히려 다양성과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죠, 현재. 그러면 지방 분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조 선생들을 더 싸고 돌고 보호해주죠. 그러면 종교조 선생들은 지금보다 더 좌평양, 극좌로 다양성 죽이고 창의성 죽이고 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모든 학교 점령하고 종교조의 그 최고 대빵이 밑에 교사들한테 지령문 내리면 그날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그 교육 내용이 실시되는 겁니다. 교육감도 지금 현재 선출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그 법률을 제정하고 있죠. 중앙정부에서 현재는요. 그런데 이것도 바꾸겠다는 거죠. 지방정부가 교육감을 결정하는 식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교육감 부분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중앙정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김상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도 교육감이었을 때 그때도 많은 참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되면은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 청문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요. 그냥 가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어떻죠? 친중, 종북, 반미 이 주도권, 이 세력들이 언론, 국회, 종교계,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 검사들 다 쥐고 있죠. 경찰, 문화, 연예계 이거 지금 종북 좌빨들이 주도권 쥐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방분권을 하면 어떻게 되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이 법적인 갑옷을 입고 세력들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면은 관공서에서 북한 인공기 올려도 누가 말 못합니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적폐청산위원회가 요소에 설립돼 있죠. 그러면 지방분권 개헌이 통과되면은 이 적폐청산위원회는 정치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겁니다. 아마. 정치위원회로 바꿔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정당, 그 정당이 민주당이든 공산당이든 뭐 어떤 당의 지령을 받아서 지자체 단체장들도 흔듭니다. 정치위원회 검토를 받지 않고는 자체 단체장들도 활동이 제약됩니다. 저는 이걸 소설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발 소설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 논리적인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중국 공산당 혁명사도 읽어봤고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사도 읽어봤고 마르크스의 자본론까지도 읽어본 내 그 독서의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통령이지만 정치위원회의 꼭두각시로 활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치위원회의 그 뿌리는 지금 현재 결성되어 있는 적폐청산위원회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소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 개헌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이명박과 홍준표는 뭐냐? 얘네들은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방분권 개헌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되면 이명박과 홍준표가 이 내각제 개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내각제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에 타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명박이는 좌파와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나눠서 통치할 수 있으리라고 자기는 계산을 하고 아마도 할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있어서의 국공합작, 즉 좌우 합작과 같은 겁니다. 좌파와 우파의 합작이죠. 이명박이는 확실하게 빨갱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좌파 좌우 합작으로 이 칼라로 보면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문재인 정권과 이명박, 홍준표는 좌우 연합 형태로 이번 지방 분권 개헌을 통과시킬 겁니다. 내각제 요소가 포함된.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지방 분권 개헌이 통과가 되면은 역사상 빨갱이와 우파가 합작을 한 결과는 어땠었냐? 역사적 신뢰는 공산당이 항상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반드시 우파는 다 괴멸당했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좌파와 우파가 손잡고 일을 벌인 다음에 우파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 분권 개헌 이후에 이명박, 홍준표와 자한당 이 세력들은 어떻게 될 거냐? 정치 탄압 본격적으로 당합니다. 그때는 UAE권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UAE와 국교 단절 되지 않냐? 이 사람들 그거 무릅쓰고 합니다. 지방 분권 개헌되고 나면 그때는 이명박 필요 없어요. 홍준표 필요 없습니다. UAE하고 국교 단절 무릅쓰고 다 죽입니다. 일본과 국교 단절 이 사람들 그거 안 무서워합니다. 문제는 우파, 이명박, 홍준표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외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남한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자기 세력을 만들면 그 뒤에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이명박, 홍준표가 내각제 개헌 요소가 있는 이 지방 분권 개헌에 타협하고 통과를 시킨다. 계산날입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김진태, 박대출, 전희경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 다음번 국회의원 자리 없어요. 이 지방 분권 개헌 통과되면은 당신들 국회의원 자리 없다고.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이 바보들아. 빨리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세력과 합류해서 이 지방 분권 개헌 반대 투쟁에 동참하란 말이에요. 이 바보들아. 너희들 국회의원 자리 없어. 이제 몇 년 지나면. 지방 분권 개헌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1인의 국가로 남아있지만 북한은 지방 분권 안 갑니다. 북한은 지방 분권 안 가요. 남한만 지방 분권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써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 그렇게 좋으면 북한의 김정은도 하라고 해야죠. 북한 김정은이한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한테도 중국 지방 분권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가만 놔두고 중국도 가만 놔두고 왜 자유 대한민국만 지방 분권으로 30개의 작은 국가로 분열시키려고 하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아침에 이것을 분석하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이런 소설을 쓰면서 소름이 끼쳤다 이겁니다. 각 지방정부 30개가 대등한 권력을 가진 30개의 국가로 분열하는 것. 중앙정부 기관들은 사라집니다. 청와대는 진짜 월세방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에서 제일 큰 강국은 김정은이의 북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저의 해석은 중앙정부 권한이 사라지는 지방 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각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조종하는 것은 그림자 정부, 정치위원회가 조종합니다. 현재 자유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공산당 침투를 막는 법적 장치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 개헌이 되면 공산당을 막는 이 법적 장치가 이 중앙정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설만 썼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저는 진짜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습니다. 괴상한 소설을 제가 썼기 때문이죠. 애국 동지 여러분, 내년에 2019년 1월 1일에 그때는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다 하지 않을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소설이 쓰여지지 않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지방 분권 개헌 이거 절대적으로 사생결단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